네, 지금 단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분야는 이제 어, 사회과학 중에서 가장 마이크로한 개별 인간의 행동에 관심이 있는 심리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하고는 진짜로 좀 많이 결이 다른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또 진짜로 이 뉴 노멀 시대에 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또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중형 단계의 연구 제목이 온라인 실험 플랫폼을 이용한 한국인의 인지 및 정서 평가와 훈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의 최원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성과 발표회 및 우수 연구단 성과 교류회라는 저희 연구팀에 걸맞지 않는 이 우수 연구단 성과 교류회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앞에 두 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는 그에 걸맞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좀 그렇진 않은데 아마 이제 여기 모르겠습니다. 소형 그 지금 시작하신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우수하지 않아도 이렇게 중형으로 갈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 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두 번째 섹션에 연구 아젠다 및 연구단 운영 노하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노하우를 전수해 줄 만한 건 없다. 그래서 노하우는 뺐는데 다행히 앞에 두 선생님께서 너무 그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굳이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라서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성과, 그 다음에 향후 계획 및 전망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연구단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연구단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팀은 진짜로 이 코비드 19 때문에 진짜 엄청난 타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이제 측정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까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행동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험실에 연구에 참여하실 실험 참여자분들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각 대학들마다 전부 다 셧다운이 되고 모든 대학생들이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근데 이제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연구팀 그 소형 단계 연구 주제가 노인의 인지 및 언어 측정 및 평가 훈련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하시기 때문에 아예 밖에 거동을 못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연구를 더 이상은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작년이 아니죠 올해 그렇죠 올해 초에 굉장히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열띤 토론과 좀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지금 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연구 제목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제 앞에서 두 분 발표해 주신 그 연구팀들은 이렇게 소형과 중형과 대형이 굉장히 연속성 있게 이렇게 발전한다고 본다면 저희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소형의 연구 주제가 살아있긴 하지만 이제 아주 그 메인 아젠다가 완전히 바뀐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 때문에 학문의 특성 때문에 더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중형 단계에서 세운 연구의 목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실험을 항상 실험실 환경에서 통제된 가장 잘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참여자들이 와서 실험을 하는 그런 세팅이었다면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이 온라인 실험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인간의 인지 및 정서 정보 처리 특성을 좀 규명해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규명하다 보면 이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럼 이 훈련 프로그램들을 좀 제안하고 개발하는 그런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4가지의 서브 골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애 주기에 따른 인지 및 정서 변화에 대한 다면적인 측정. 여기서 말하는 다면적이라는 것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행동도 모으고, 뇌파도 모으고, 여러 생리학적, 신경과학적, 그다음에 우리 행동적 지표들을 모아서 측정을 하겠다, 이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소형 단계에서는 계시지 않았는데 중형 단계에서 이제 미국에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을 이제 그 공동 연구진으로 모셔서 인지 및 정서 처리 능력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를 아주 대단위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소규모로 조금 해볼 생각이고요.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 기반 인지 정서 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기존에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고 또 기능성 게임이나 이런 것들의 효용성이나 또 실제적으로 그 일반화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향상 프로그램을 한번 제안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이 자료들이 다 엄청나게 저희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보석 같은 데이터들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험 자료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각각 개별 연구자의 실험실에 그냥 그 컴퓨터에 이제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키워서 이렇게 좀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연구팀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팀들도 또 이 데이터를 또 사용해서 또 새로운 연구 주제들을 창출해내고 또 좋은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4가지 세부 연구 목표를 가지고 중형 단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진 구성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한 분의 공동연구원을 저희가 최근에 더 모셨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보조원이 한 15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생들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 골들마다 이제 2명의 전임 연구 인력 이상의 2분 혹은 3분이 매칭이 돼서 주로 담당을 하시고 또 이제 사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좀 같이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발표해 주신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이제 그 학문이 모여 있었고 또 두 번째 조 교수님 팀에서는 조금 정치학 기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팀도 약간 심리학이 가장 중심이고요. 근데 심리학 안에서 이제 인지신경과학, 인지심리학, 또 교육심리학, 또 임상심리학,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 사이언스 하신 분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융합되어 있다기보다는 심리학이 중심이 돼서 이제 심리학 안에 여러 하위 분야들이 함께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진이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 아젠다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4가지의 연구 목표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의 목표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온라인 실험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서 인지 및 정서를 이제 다면적으로 측정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였는데, 이게 이제 이 코비드 19이 있기 전부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심리학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논의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실험실에 와서 실험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너무나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인들의 인지정보 처리를 알고 싶으면 사실 한국에서 연구를 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오프라인으로 실험을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공동연구자를 찾던지 아니면 제가 미국에 가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만약 이걸 구축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제가 미국 사람도 할 수 있고 뭐 언어가 다른 어떤 그 인종의 사람들도 실험을 해볼 수 있어서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이렇게 정밀한 실험을 심리학 실험을 하는 것이 과연 온라인에서도 가능한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플랫폼 자체를 개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플랫폼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이걸 정말로 쓸만한 플랫폼인지 이게 믿을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뭐 논문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해본 결과는 상당히 프로미싱한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뉴노멀이라는 말이 이게 저희는 사실 저희처럼 약간 마이크로한 이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로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전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완전히 저희 일이 돼버려가지고 이러한 그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이제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이 플랫폼을 이제 개발을 해서 1년 차에는 인지 및 언어 처리를 잘 측정을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 연령도 훨씬 더 다양하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주로 이제 저희가 대학생 실험 참여자들을 많이 모집을 해서 데이터를 얻는데 이제는 뭐 40대, 50대 혹은 뭐 가능하다면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데이터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차에는 이러한 온라인 중심의 과제들의 어떤 다양성을 좀 확보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신뢰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개량적으로 분석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 차에는 이제 데이터의 수를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의 수는 사실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형 3년 동안 노인분들의 인지 언어 데이터를 모은 3년 동안 모은 물론 2년이죠. 이제 3년 차에는 거의 못 모았으니까 2년 동안 모은 데이터가 종단 연구에 수행한 종단 연구를 수행한 노인분들이 100분입니다. 100분.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힘든 실험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지방에 이제 학교들이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연구를 수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노인분들 모시고 실험하는 게 서울이나 수도권은 조금 더 상황이 다른데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잘 만들어서 노인분들도 온라인으로 실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좀 구축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 인지정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컨텐츠와 프로토콜을 개발을 좀 하고 사실 이거는 기존에 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조금 잘 거기서 정보들을 얻어서 저희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2년 차에는 시험판 개발하고 3년 차에는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고 또 그런 중개 연구, 인터벤션 연구들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서 이제 안정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연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이미 앞에서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뭐 따로 보탤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코비드 19 때문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줌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다 보니까 해외 학자들의 그 강연을 듣거나 같이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분들의 스케줄을 다 이렇게 맞춰서 뭔가를 하나를 하려면 이게
진짜로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행사가 대부분인데 저희 이제 중형 연구 시작하면서부터 저희가 지금 한 3분 정도를 줌으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계신 학자분들을.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런 측면에서는 또 완전히 이렇게 그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온라인으로 그 교류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그 4가지의 서브 고를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규모 연구 회의들을 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연구팀이 모여서 회의를 또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은 온라인 때문이죠. 온라인이 아니면 아마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못할 텐데 온라인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까 그 처음에 지원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얻은 성과를 어떻게 좀 잘 확산할 것인가 이런 측면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저희 그 연구 단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널리 홍보를 해서 이게 저희 연구실에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사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과 계기를 마련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형 성과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앞에 말씀해 주신 연구팀보다는 성과가 조금 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사실은 뭐 핑계 아닌 핑계지만 3년차 때 데이터를 거의 못 모아서 저희가 이거를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긴 했는데 뭐 그래도 어떻게 2년차 때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해서 지금 14편의 게재 완료된 연구 그리고 한 편의 역서 이렇게 지금 출판을 했고 지금 이제 뭐 논문이 뭐 진행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뭐 2가지 정도만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 연구 결과들 중에서 조금 저희가 실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QJP라고 그 영국에서 발행하는 실험심리학 게지에 저희가 게재한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가 이제 언어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실제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한 그 책을 쓴 저자의 이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실제 언어 능력과 아주 강한 상관은 아니지만 아주 릴라이어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보여줬고 그래서 실제 한국어판 저자 인식 검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지금도 이제 개발되어서 여러 연구실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사실은 뭐 그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훨씬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밀하고 또 여러 가지 언어 능력의 여러 측면들을 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과 돈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되니까. 그래서 실험실에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주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이 저자인식 검사인데 이게 한국어판 검사가 우리 SSK 소형 단계를 통해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건 이제 그 저희가 연구 결과를 모아서 이제 책을 쓴 건 아닌데 저희가 아무래도 노인 연구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 노인과 관련된 이제 노화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한 아주 많은 좋은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와 좀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이 노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늙어가면서 어떤 그 인지적인 또 정서적인 좋은 점들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제 행복 지수 같은 거 체크해 보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노인들이 훨씬 더 행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늙으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거꾸로인 상황인데 과연 그렇다면 그게 왜 그런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된 책들이 여러 권 있어서 저희가 물론 이제
저서들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중형 단계에서 계속 좀 좋은 책들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일들도 저희 연구단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연구 인력 같은 경우에는 뭐 논문 게재 실적이나 뭐 발표 실적 있고 문제는 이제 참여 대학원생의 학위 배출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소형에서 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좀 저조한데 아까 앞에서 이제 그 말씀 주셨듯이 저희도 이제 3년 지나니까 이제 뭐 석사 졸업생도 나오고 박사 졸업생도 나오고 이래서 조금 이 실적은 앞으로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가 중형 단계 3년을 잘 마치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성 높은 온라인 연구 플랫폼을 우리가 조금 한국 사람들이 한국 연구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인지 및 정서 특성을 좀 대규모의 온라인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맞춤형 심리 기능 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좀 제안을 해서 요 세 가지 정도의 학문적 혹은 실용적 기대 효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사실 뭐 아주 직접적인 기대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노인들의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분명히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각 지역의 복지기관과 협력하고 또 교류를 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이 정서 및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좀 잘 보급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이제 행동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팀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실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냥 저는 계속 실험실에서 실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러한 시대에 적합한 행동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또 그런 비전을 또 제시하고 이런 것이 저희 연구단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심리학 연구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마이크로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정책과 연결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현안과 어떤 합의 좀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점을 찾는다든가 이런 게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뉴노멀 시대, 코비드 19이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을 텐데 이 시대에 어떤 인간의 행동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형 연구단이 돼서는 한국 사회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건 뭐 비전이지만 국내 최고의 행동과학 연구소를 설립하는 게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짧게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